이 회사가 몰핀을 서방적 형태로 개발해서 병원과 약국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중독될 시간도 없죠. 오히려 굉장히 순과목적으로 잘 쓰였고 메가 히트를 쳐요. 이 약이 수천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 전에는 이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 구충제나 소독약 정도를 팔던 거의 다 무르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몰핀 서방정을 팔면서 갑자기 주목을 확 끌게 되죠. 근데 기술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몰핀이라고 해봐야 1804년부터 알려져 있었고 서방정이라고 해도 몰핀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마케팅과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대박을 친 상황인데 특허는 20년 있으면 끝나거든요. 끝나니까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이 바로 제네릭 의약품, 통칭해서 보통 복제약이라고 부르죠. 그 약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장을 나눠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걸 못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시장을 장악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더 센 물질을 하나 찾게 됩니다.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물질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벌써 알려져 있었고 몰핀보다 효과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야, 엄청나네 그래도. 사실 뭐 더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진통제로는 몰핀, 중독자들은 헤로인 그 2개만 거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존재감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1995년에 옥시코돈의 서방정, 옥시콘이라고 하는 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판매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몰핀 서방정 같은 경우는 말기 암 환자들 대상으로 썼고 사람들이 다 그냥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옥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일반 통증 환자들한테도 이걸 쓰게끔 권해요. 당시 광고 자료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제 허리 결림이라든지 관절통, 신경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전에는 좀 간단한 진통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몰핀보다 효과가 2배나 강한 약을 쓰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3, 4개월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계속 복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정말 극심한 통증 환자들한테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약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혹시 그 앞에 있던 몰핀 서방정이든 그게 3차 병원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어느 순간 1차 병원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 좀 안 좋은데 사고 당했는데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혹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달라고 하고 또 옆 병원에 가서 받아와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보험 처리도 돼요. 보험 처리도. 그러니까 그 전에 길거리 헤로인을 구하는 게 되게 좀 모양 빠진 일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떳떳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옥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1997년과 2005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2005년 옥시 처방을 받은 사람이 한 5배 늘어난 거예요. 와. 갑자기 이게 신경통 환자가 5배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중독자라고 봐야 되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서방정이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방출되라고 해서 옥시콘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깨보세요. 알약을. 왜요? 옥시코돈 그 성분이 네네. 갑자기 한 번에 훅 들어온다는 거죠. 터지겠구나, 한 번에. 한 달치 처방을 받아놓고서 일주일 만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약이 모자라죠. 다른 병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서 또 약을 처방 받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자들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제약회사와 유통체인을 대상으로 좀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퍼듀사 사옥에 이런 조형물이 나와 있어요. 아, 숟가락. 이게 그 아까 그거죠. 그 헤로인 할 때. 그 맞습니다. 헤로인을 뜻하는 거예요. 니들이 마약을 팔았잖아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퍼듀 제약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세클러라고 하는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을 팔았겠습니까? 포브스에서 이제 2015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잘 사는 가문 순위 매겼을 때 16위예요. 16위? 그 당시 순자산이 무려 14조 원이에요. 와, 초. 그래서 퍼듀 제약회사 같은 경우 소송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해요.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을 지나면서 2010년을 좀 지나면서 규제가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약 중독자들 처방전을 가지고 혹시 마음껏 처방 받았다면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사람들 마약을 끊었을까요? 마약 끊기 쉽습니까? 100년간 헤로인이 갑자기 증가할 일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오르다가 2010년, 1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던 그 시절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병원으로 못 가니까 길거리 헤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로인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로인 증가도 2016년 이후로 멈추고 있네요. 사람들 마약을 끊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합성 아편 육사제, 우리 펜타닐로 대표되는 합성 마약들이 2010년을 넘어서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올라가는데요? 너무 올라갔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범인은 불법 펜타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요. 불법 펜타닐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군가, 알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잡게요. 중국 니네들이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편이든 뭐든 전송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또 중국 입장은 또 달라요.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마약시장 키워놓고 왜 우리 탓하느냐. 우리는 아편전쟁 피해자인데 왜 우리를 가해자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하느냐. 중국 대사관은 또 그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명날지도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죠. 자,